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왜 유튜브를 개설했는지 이유와 어떤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할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개별주, 배당주, 자산배분, 지수투자 이렇게 총 4가지 방식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각각의 계좌를 들여다보며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해 드릴 계좌는 개별주 계좌입니다. 캡처 이미지와 같이 지금 매수한 종목은 없고 모든 종목이 예수금에 있는 상태인데 아직 제가 사고자 할 적절한 종목을 찾지 못해서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좌는 제가 개별 주식을 직접 골라 투자하는 만큼 가치 투자, 차트 투자 등 가리지 않고 매수할 예정입니다. 가치 투자는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나 높은 성장 섹터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성장적 투자를 주로 할 것이고, 차트 투자는 윌리엄 오님의 캔슬링 방법을 활용하거나 모멘텀 투자를 주로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배당주 투자 계좌입니다. 배당주는 투자할 종목이 명확해서 바로 매수했습니다. 국내 주식인 맥쿼리 인프라 250만원, SCHD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250만원 매수하였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배당 성장주입니다. 2022년 최고점을 찍은 뒤 주가가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 중이고 실적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맥쿼리 인프라의 주 수입원은 도로, 항만 등 우리나라의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여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도로, 항만 시설 외에 가스회사를 인수하여 도로, 항만의 운영이 끝나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맥쿼리 인프라의 배당 히스토리입니다. 2010년에는 배당이 들쑥날쑥하며 안정적이지 않았지만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오며 안정적인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CHD의 주가 차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인 SCHD ETF는 코로나 이후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신한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 미래에셋에서 SCHD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세 회사의 수술 경쟁으로 인해 보수가 0%까지 떨어져 저희 입장에선 좋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 ETF들은 국내 연금 계좌에서도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연금 계좌에서 매수하셔서 절세 혜택도 받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 미국 주식이 2010년 이후 꾸준한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SCHD 또한 꾸준한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SCHD의 배당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기 있는 배당 성장 ETF답게 그동안 꾸준히 배당을 우상향해오며 주가와 배당 성장 모두를 잡은 ETF입니다.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제피나 다른 고배당 ETF 같은 것을 활용하여 일부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추천해드리지만, 아직 돈 벌 기간이 많고 자금적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배당 성장 ETF인 SCHD를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국내 배당주 한 종목, 미국 배당주 한 종목을 매수하였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 종목에 올인하여 투자하는 것은 위험무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계좌를 운영하면서 국내 배당주 한두 종목, 해외 배당주 한두 종목 정도를 더 발굴해 리스크를 분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산배분 투자 계좌입니다. 자산배분 투자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자산배분 투자란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주식만 투자했을 때보다 변동성을 줄여서 투자하고 수익률을 늘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자산배분 투자 방법에도 정적 자산배분, 동적 자산배분 투자가 있는데, 정적 자산배분 투자란 처음에 정해진 자산 보유 비율을 계속 유지하며 투자하는 방법이고, 동적 자산배분 투자는 본인이 만든 전략에 따라 신호가 발생할 때마다 투자 자산군을 변경해가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안되실 것 같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적 자산배분 투자 중 유명한 영국 포트폴리오라는 전략이 있는데, 이것은 주식, 채권, 금, 현금에 각각 25%씩 투자하여 자기가 정한 일정한 주기, 예를 들어 연간, 반기, 분기 정도에 한 번씩 해당 비율에 맞게 비중을 재조정하여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정적 자산 배분의 아이디어는 평균 회귀에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군은 평균 회귀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진 자산군은 평균 회귀에 따라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 자산군의 비중을 줄이고 가격이 낮아진 자산군의 비중을 늘려 다시 가격이 평균 회귀로 돌아올 때 수익을 얻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는 반대되는 아이디어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선택한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은 황금 납입 전략입니다. 황금 납입 전략이란 미국 대형주 20%, 소형주 20%,
장기채 20%, 단기채 20%, 금 20%에 맞춰 투자하는 정적자산 배분 전략으로 주식 투자 비중이 40%, 채권 투자 비중이 40%, 원자재 투자 비중이 20%여서 주식, 채권의 비중이 같고 금 투자 비중이 작아 마치 나비 모양처럼 양날개가 주식, 채권이고 금이 몸통인 투자 방법이라고 하여 골든 버터플라이라고 이름 지어진 투자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정적자산 배분 투자 중 주식 투자 비중이 40%로 높은 편이어서 다른 정적자산 배분 투자보다는 하락률이 좀 더 높지만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 수익 또한 좀 더 높은 장점을 가진 투자 방법입니다. 다음은 황금나비 포트폴리오, 영국 포트폴리오, S&P 500 지수의 투자 그래프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S&P 500 지수에만 투자한 것 대비 수익률은 낮지만 하락시 하락폭이 낮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다음은 각각의 투자 성과를 표로 보여드린 것인데 CAGR이 의미하는 것이 연평균 수익률이고 맥스 드로우다운이 최대 하락률을 의미합니다. CAGR을 보면 S&P 500 지수가 높지만 최대 하락률은 영국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13%, 황금다비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16%로 견딜만한데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48%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이렇게 주가 지수가 반토막 나는 경우가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게 되고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2, 3년에 한 번씩 찾아오게 됩니다. 돈이 100만원, 1000만원일 경우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와도 버틸만 하지만 투자 기간이 길어지거나 투자 자산이 많아져 본인의 투자 금액이 1억, 5억, 10억이 될 경우 이러한 큰 하락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큰 하락이 오면 스트레스에 못 이겨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을 예방하고자 수익률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하락폭을 줄이는 정적자산 배분 투자를 하여 장기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정적자산 배분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동적자산 배분 투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적자산 배분은 본인이 세운 전략의 신호에 따라 자산군을 변경해가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21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주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같은 전략을 세워 실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에만 매수,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선택한 동적자산 배분 전략은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입니다.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이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Y ETF의 1개월, 3개월, 6개월 가격의 모멘텀을 구하고 전세계 소형주를 추종하는 VSS ETF의 1개월, 3개월, 6개월 가격의 모멘텀을 구합니다. 여기서 모멘텀을 구하는 방법은 현재 주가와 1개월, 3개월, 6개월 전의 주가를 빼고 그 차이를 다 더한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파이의 현재 주가가 100, 1개월 전이 110, 3개월 전이 90, 6개월 전이 85라면 가격 모멘텀은 100 빼기 110, 100 빼기 90, 100 빼기 85가 되어 값을 다 더하면 1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 모멘텀 값을 구하여 스파이 ETF와 VSS ETF의 가격 모멘텀을 비교하여 가격 모멘텀이 더 강한 쪽의 ETF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 종목 다 가격 모멘텀 값이 음수가 나올 경우 미국 장기채인 TAT를 매수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라면 TAT의 값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팁스로 대체하여 매수합니다.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과 스파이 ETF의 1998년부터 2022년까지의 투자 결과 비교 그래프인데 한눈에 보기에도 알 수 있듯이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이 미국 지수 투자 대비 우월한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이 기간은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시기여서 장기채인 TAT가 우상향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가속 듀얼 모멘텀의 성적이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 2020년엔 미국 주가지수, 장기채 모두 큰 하락을 하였는데 이러한 변수가 생길 경우엔 가속 듀얼 모멘텀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속 듀얼 모멘텀에 팁스를 매수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 금리 상승기를 겪고 TAT의 큰 폭의 하락 때문에 새로운 조건이 추가된 것입니다. 투자 결과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의 성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기간 동안은 가속 듀얼 모멘텀의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투자 환경이었기 때문에 향후 투자 결과는 이러한 투자 결과보다 나쁠 수 있음을 알고 투자에 임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투자 결과만 보면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이 가장 성과가 좋은데 저는 왜 황금나비 전략과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 두 가지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황금 나비 전략은 주가의 평균 회귀를 이용한 투자 방법이고,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은 주가의 모멘텀 효과를 이용한 전략입니다. 두 전략이 상반되는 이론을 갖고 투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투자 방법의 상관관계가 나와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 전략도 미래에는 투자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성적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도 한두 개, 동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도 한두 개 정도 더 늘려서 투자하는 것이 맞기는 하나, 제 투자 원금이 5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더 나눴을 경우 투자 비율대로 매수하는 것이 불가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자산 배분 전략만을 채택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계좌는 지수 추종 계좌입니다. 지수 추종 계좌도 별다른 고민 없이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했는데, 여기서는 저는 환해지가 된 ETF를 매수하였습니다. 적리식 투자라면 장기적으로 볼 때 환율의 상황을 무시하고 투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고, 최근 환율이 지난 몇 년간의 환율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을 염두에 두고 해지된 ETF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수 투자도 미국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방법은 리스크가 큰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거 2000에서 2009년 동안 미국도 10년 주가가 횡보한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2009년 이후 계속 오르는 상승세 때문에 미국 주식이 무조건 우상향할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미래에는 이게 유지될지 알 수 없습니다. 취향에 따라 해외 주식계좌에서 전세계 주식을 매수하는 VT ETF를 매수하셔도 되는데, VT ETF도 미국의 비중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투자 방식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아직 개별적 투자는 하지 않아 내용이 없었지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좌 성과를 공유하며 제 투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